LS M&M 2023년도 실적을 좀 늦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. 매출은 7%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4.2%가 감소했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.4회전이고 분석 과정의 검증을 위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는 언론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. LS M&M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간 것은 최근에 고려아연과 MBK의 그 경영권 싸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 구리를 전문으로 하는 LS M&M이 실적이 어떤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LS M&M 영역은 한번 그 검색을 해서 그 찾아봤습니다. 여기에 그 뭐 동정광을 재련한다고 영어로 스멜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인지하고 있는 그런 단어는 영어로는 재련은 리피너리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리파이너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 뭐 해방 이후에 쭉 이렇게 됐는데 1936년에 일본인이 설립한 조선 재련 주식회사가 이제 모태였다는 얘기고 그 상광 강호 주식회사에서 인수를 했으며 1943년에 이후 적산으로 그 1946년에 미군정이 됐다가 이게 불화가 되면서 이제 쭉 그 커왔다는 얘기죠. 현재 그 고려 아이언 옆에 그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그 비철 재련소는 왜 그 만들었느냐? 일본 제국의 만주 및 중국 침략을 위한 군수산업 기지화 역할을 한반도가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. 주로 그 북한이 지하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북한 지역에 있었고 남쪽에서는 장항에 장항재련소, 납재련소 딱 하나 있었. 뭐 잔잔한 광산들은 좀 있었겠죠. 금광산도 좀 일부 충청도에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철금속 구리 업체, 재련업체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. 매출은 2023년도에 99조 8천억대를 했는데 이 9조 8천억이면 꽤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럼에도 그 7%가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.8%가 거꾸로 증가했습니다. 매출 원가가 좀 적게 감소해가지고 매출 총이익 46.4%가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를 9%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2,196억 원으로 54%가 감소했습니다. 영업이익률 2.3% 떨어졌고요. 원가 생산성도 0.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뭐 이런 얘기는 꼭 그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지만은 그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보고 한 건데 이 재무제표 그 수치도 모두 그 이 문자 속성으로 공시해 버려 가지고 이게 분석을 하려면은 이게 숫자 속성으로 해야 이제 엑셀에서 작업을 하니까 제가 일일이 입력을 하는 수고를 하게 만들어요. LS M&M이. 향후는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의 그 시간을 하긴 남는 게 시간인 게 이제 저니까 뭐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이 있으면은 뭐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스르프스르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9조 원대입니다. 이게 5.1% 감소했고 매출 감소율과의 갭이 플러스 1.9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, 구리 정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.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수르픈율 2.9% 하락했고요.
운영경비 0.4% 증가했습니다. TOE 생산성 1.41로 0.48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2,185억 원으로 54.2%가 감소했습니다.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0억 7,600만 원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이 가공비 배부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재고자산 내역은 상품, 제품, 제공품, 평가 손실은 그 제품에만 하는 거로 여기 나와 있어요. 근데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. 사실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그 없었다면은 이 3천억에 들어가 있겠죠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표시가 없기 때문에 가공비 배부재고자산은 22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.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이 금액에서 그 차이액 10억 원이 나오겠어요. 대충 그러면 가공 비율이 50%라고 우선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지금 미리 분석한 결과를 이 순서를 뒤집어서 얘기한 건데 어쨌든 비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회사는 제품 제공품 및 상품의 변동 표준적인 방법입니다. WCAI 마이너스 227억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.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이 있습니다. 9조 원대.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9조 455억 원이 돼서 5.1%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0.4%가 증가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4,500억 원대가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비율은 4.7%, 아까 50%가 아니고 4.7%였네요. 그러니까 5%였다는 거 50%로 제가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그 10억 차이니까 그 4.7%, 0.3% 증가했기 때문에 재료 비율은 0.3% 하락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나오죠. 여기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이 됩니다. 근데 1차 추론하고는 또 모순이에요. 우리는 이게 모순이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좀 시작합니다.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와 그 비성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일치를 하기 때문에 LSMNM은 표준적인 그 매출원가 그 표기 방법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따라서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.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2022년도는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하는데 요게 2023년도는 3억 2,600으로 이게 산식이 좀 이상합니다. 그래서 이거 똑같은 산식으로 한 건데 그래서 그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도 얘기했지만은 2021년도에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표기 안 하고 그 그로스로 그로스 장부 가격으로 그 표시한 그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.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2.8% 감소했고 직원 수는 좀 2023년도분만 했는데 2022년도는 그냥 할 수 없이 856명을 적용했어요. 이거는 기업 정보에서 찾은 수치인데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. 직원이 실질적으로 좀 줄었을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 직원이 더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직원을 많이 줄였다? 줄일 일도 크게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.
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전력비가 이제 1,000억 원대가 들어가는데 31.6%나 크게 그 전기료가 들어갔어요. 인상됐어요. 전기분해 재료는 전력비 절감 방안이 절실하죠. 그 최근에 그 고려인의 경영권 문제 때문에 그 양풍 그 석포재련소 양풍도 분석했는데 이쪽에서 별도로 그 전기 절감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없기 때문에 한전 적자 메꾼다고 다 기업들의 그 기업용 전력비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 전력비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. 상대적으로 전력비를 인상했는데도 어, 전력비가 안 늘어난 것은 고려인밖에 없습니다. 그것은 그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의 자가발전 설비, LNG 발전소 이런 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싸게 그 전력을 만들고 있다.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재련을 하더라도 결국 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. 근데 LS니코도 그거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. 영풍도 그렇고 전력비가 이 경비 쪽에서의 제약으로 다가오네요. 이 제약이라는 표현을 오래간만에 분석해 보면서 제약이란 경영에서 스루프트 회계가 나온 거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 경영의 제약이 있겠지만은 경비 측면에서는 이 전용비가 제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떨어졌고요.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재고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수르픈율도 떨어졌어요. 근데 어쨌든 동일 방향으로 하락했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은 합니다. 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한 옐로우 존 정도 있다고 50%를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걸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제품 가격은 인하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1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봤죠. 그런데 그 투명 입증에서는 상승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수치적으로 이 검증이 안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가 뭐 있겠냐. 그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도 회전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투명하다 그렇게 좀 간주는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감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상장 기업처럼 원재료 가격 추이나 판매 가격 추이의 공시가 없습니다. 뭐 상장된 기업도 제대로 뭐 표시하는 기업이 없긴 없지만은 한계가 있지만 공시한다 하더라도 감사 보고서는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 입증은 불가능하다. 근데 비상장 회사도 상장 회사처럼 공시를 해주는 기업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. 이 정도 규모면은 감사 보고서 외에 사업 보고서 별도로 공시하는 게 매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비철금속의 원재료도 LME 시세에 따른 협상이 이루어지므로 2024년도 완만한 제품 가격 하락에 따라 원재료 가격도 하락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. 그래서 2023년도 여기 촌대 2024년 넘어서 한 3, 4월까지 계속해서 구리 가격이 내려갔어요. 그리고 2024년도 이제 한 2분기부터 급격히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여기에서 한 8,900달러 정도 됐다가 지금 현재 9,405달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판매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그 적연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
원재료 가격도 아마 내려갔을 거라는 그런 거 간주를 하면은 입증을 하는 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해야 투명회계 과정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판매 가격은 또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다 그 검증이 좀 실패를 했죠. 자, 그러면은 남는 건 이제 수량으로 해봐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봐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할 방법이 없죠. 그런 데이터도 뭐 공시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결국 투명성 검증은 입증은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한계가 되겠습니다. 연말 매출을 얼마까지 할 수 있겠느냐? 2022년도 매출액에 비해서 그 93%뿐이 그 실적을 안 올렸기 때문에 2024년도에 가격이 또 좀 올라가고 하면은 좀 매출이 더 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은 들어갑니다. 그래서 한 12조 5천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조금 더 좀 욕심을 내 가지고 그러면 한 3,547억 이익이 나겠다. 그리고 회전율 실적이 7.4회전이었는데 한 7.7회전까지 좀 해보자. 그러면은 이익이 한 5,600억 정도는 일어날 수 있겠다. 그 계획도 재고가 증가한다는 거로 본다면은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항상 감소하게 나오게 되겠고요.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온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상 구리 재련업체인 LS M&M 2023년도 실적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